이번에는 경제 수탈 정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경제 수탈, 경제적으로 억지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뜻이고요. 어떤 게 있냐면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을 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 생각보다 쉽지요. 근데 조사를 해서 기간과 양식이 안 맞으면 주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본들이 이제 농민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하고요. 산미 증식 계획, 쌀미자예요. 쌀이 생산되는 것을 늘리는 계획. 들으면 좋지요. 이 늘어난 쌀이 다 어디로 간다? 일본으로 간다. 더 많이 빠져나간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경제 수탈 정책이 들어갑니다. 이 크게 두 가지고 요것뿐만 아니고 회사를 마음대로 못 짓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부분에서 많이 압력을 가해지는데 요 크게 하겠습니다. 자, 경제 수탈 정책 첫 번째인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해서 할 건데요. 맨 처음에 토지 조사 사업이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토지 조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조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토지를 조사할 거니까 뭐 하냐면 정해진 기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복잡한 신청 절차를 통해서 토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정해진 기간 안에 복잡한 신고 절차를 뜻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 당장 내 논에 물을 대야 되거나 무슨 상황이 있었는데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건 좀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전 국토의 40%를 빼앗기게 됩니다. 일본한테. 그런 식으로 조금 조사 사업에는 누구거나 농민의 권한을 다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반 정도를 들고 가죠. 이 토지 조사 사업에서 요 나온 40%를 어디서 쓰냐면 누가 가져가냐면 국유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국유지는 어느 나라 땅? 나라의 땅이라고. 주인 없는 땅이니까 나라의 땅이야 하는데 그 국유지의 소유가 누구냐면 조선 총독부예요.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국유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맨 여기 조선 총독부 지난 시간에 누가 다 있다 했어? 다 일본인이 있다. 일본인 아니면 친일파들. 그런 일본인 친일파들이 뭐 하냐면 일본 사람에게 일본인에게 헐값에 넘깁니다. 첫 번째,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조선에 가면 땅도 싸게 나오고요. 그 땅으로 농사 지을 사람도 많아요. 누가 농사 지어요? 이따가 땅 뺏긴 사람도 어쨌든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그런 소작농들이 많으니까 빨리 조선으로 갑시다. 가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거로 부자가 됩시다 하는 붐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요때 헐값에 넘기고 또 뭡니까? 우리 농민들은 뭐가 돼요? 이제 소작농이 되겠죠. 이만큼. 근데 소작농도 크게 지는 게 아니고 작은 영세 소작농. 작은 땅으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됩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됐는데요. 농민들은 소작농을 하면 뭐 해야 돼? 임대비를 내야 되겠죠. 임대료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비싼 토지 이용료가 더하기 늘어난 세금. 열심히 세금으로 모으거든요. 일본에서 더. 그래서 늘어난 세금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어떻게 돼요? 살기 힘들어졌다 라는 거고요. 요런 것들 지금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결론은 누구 배를 불린다? 일본 사람의 배를 불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졌다 했는 게 토지 조사 사업이고요. 산미 증식 계획은 뭐 하냐면 쌀을 늘려야 되겠죠. 쌀 늘리려면 어디에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져가는 쌀을 늘리겠죠. 쌀을 늘리려면 여러 가지 항상 어쨌든 늘어나겠지. 생산량보다. 문제는 일본으로 일본 가져가느냐 양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뭘 합니까? 첫 번째, 쌀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우리 벼농사를 지으니까 수리시설 더 만들겠죠. 또한 뭐 해야 되나? 이제 쌀인데 좋은 아이를 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종자 개발을 하겠지.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품종을 수입해 오면 품종비를 내야 되겠죠. 그치? 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비료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생산 시설이 늘게 되겠지. 생산량이 늘게 되겠죠. 수리 시설 그리고 종자 개발 계속 개발을 하면서 더 좋은 거를 나누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을 수입해 오고 사용하는 그런 품종 그런 비료가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부담을 하냐면 누가 부담을 할까요? 항상 농민이 부담하게 되겠지. 농민이 부담해서 늘어난 생산량을 뭐 한다? 일본이 가져가는 게 쌀 비싸게 가면 우리도 남지. 근데 아주 헐값에 일본에 가져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돈을 못 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량보다 가져가는 양이 느니까 결국에는 뭐 한다? 우리나라에는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합니까? 쌀값이 폭등하게 된다. 그래서 얘도 뭐 한다? 농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했다 하는 게 두 가지고요. 마지막에 한 개 더 할게요. 경제 수탈로 인해서 온 사람들 그거를 자유노동자라고 합니다. 자유노동자 아까 여기 얘기를 하면서 국유지로 가면서 영세 소장농 땅이나 빌릴 수 있으면 소장농이나 되지 맞죠? 근데 땅도 못 빌리는 사람 있죠. 그거는 도시에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러 도시에 나오는 거예요. 나온 사람들을 자유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자유노동자는 어디에? 도시에서 12시간 이상 일하는데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토막집에서 살아요. 한 평 정도 돼요. 아주 작지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땅을 파고 가마니 등을 엮어 만든 움막집. 쉽게 생각하면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보다 아주 더 작은 곳에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화장실 한 4칸 정도?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토막집에서 살아서 뭐 했냐면, 자, 적은 임금, 그 다음에 12시간 노동하죠. 일을 합니다. 또 뭐 하냐면, 날품 판다, 물건 팔로 돌아다닌다. 그리고 또 뭐 한다? 무걸한다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자유노동자가 생기고요. 그 다음 이렇게 그나마 일자리 구하는 자유노동자가 있었는데 이것도 어려워져서 아니면 이것도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이제 조선 땅에 있지 않을 거예요 해서 갖는 게 뭐냐면 이민을 선택하겠죠. 이민 어디로? 만주와 연해주로. 너무 힘들게 한다 우리 사람들을. 그래서 이민을 간다. 총 오늘 경제 수탈이 4개 있습니다. 이런 고통, 우리 민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경제적으로 우리 거를 빼앗아 가는 게 참 많았다. 토지 조사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 전국 토지 40%나 되는 땅을 뺏어간 다음 일본의 헐값에 넘겼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들이 힘들었다. 산미 증식 계획 했지요. 산미 증식 계획은 뭐였어요? 산미 증식 계획. 쌀을 많이 생산하는 계획이다. 들어보면 좋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증식하기 위해서 들었는 돈은 누가 내요? 농민이 부담하고 증식한 모든 양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일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싼 값에. 그래서 더 힘들었다. 또한 나가니까 자기가 먹고 살 쌀값도 부족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힘들어서 농민들은 도시에 나가서 직업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유노동자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도시에 가서 직업도 못 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조선을 떠나는 거지요.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민을 간다. 만주와 연해주.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 고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 했습니다.